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일 신묘 세번째 기사 1473년 명성화 9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일 신묘 네번째 기사 한승부에 전지하기를 달마다 계속하여 비가 내려서 방리가 민가가 기울어져 위험하니 압상이 있을까 염려스럽다. 그것을 속히 순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알고 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일 신묘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3일 임진 첫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전과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안눌이 직산 현감이 되어 불법한 짓을 한 일을 사람들마다 함께 아는 바인데 어찌 그러한 일이 없다 하여 사람들에게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관에 있으면서 번거롭고 소요스럽게 하여 백성들이 그 해를 받는다면 마땅히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안눌은 사람됨이 탄망하고 배우지 않았으니 더욱 수령에는 마땅치 아니합니다. 청컨대 이를 파면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3일 임진 두번째 기사 복창군 김순영이 졸환이 철저하고 조제와 예장을 예와 같이 하였다. 안순영은 자가 이수이고 호는 양소당이며 안동인으로 절충장군 김숙의 아들이다. 어려서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7세에 송문에 능하니 당시에 신동이라고 일컬었다. 그의 외조부인 좌참찬 앙순성이 기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일찍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다른 날 마땅히 세상에 크게 날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경태 경유년에 나이 18세가 되던 해 봄에 생훈시에 합격하고 가을에 문과의 제1인으로 뽑혀서 집현전 부수천을 제수받았으며 병조 주하랑 사관원 헌납 예문교 은교를 역임하였다. 당시 상당군 한명회가 함길도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 오도의 채찰사가 되어서 그를 종사관으로 임명하였다. 천순 신사년에 한명회가 그를 보내어 변방의 일을 아뢰었는데 임금을 면대하여 말하는 것이 심히 자세하므로 세조가 감탄하여 말하기를 지금 너의 말을 들으니 비록 천리를 격하였지만 한명과 더불어 면대해 말하는 것과 같도다 하고 특별히 한 작업을 더 하였다. 이모년에 세조가 경해루에 나아가 예문관의 여러 유신에게 명하여 옛날의 제왕의 득실을 논란하게 하였는데 김순영이 경사를 증가하면서 시비를 번석하니 문득 말할 때마다 임금이 감동하여 들었고 또 명하여 작업을 더 하게 하였으며 발탁하여 승정원 동부 승지로 삼았으나 일 때문에 파명당하였다. 성화 을리우년에 첨지중추 원사에 임명되었고 또 예조 참의에 임명되었다. 병술년에 다시 조화승지로 임명되었다가 공조 참의로 임명되어서 형조 참의, 호조 참의를 역임하였다. 무자년에 관계가 가선대부로 승진하였고 경희년에 대사관으로 임명되었다. 세조와 예종 두 왕조실록을 찬하였는데 당시 좋은 사제가 있다고 칭찬하였다. 신묘년에 순성 조아리 공신의 칭호를 하사받고 복장군에 봉해져서 가정대부로 승진되고 호조참판, 공조참판에 역임하다가 이에 다시 복창군에 임명되었다. 이때 이르러 졸환이 나이가 38세였다. 문도라고 시호하니 두루 묻고 많이 묻는 것을 문이라 하고 중년에 일찍이 죽는 것을 도라고 한다. 김순영은 천자가 명민하고 학문이 해박하며 문장을 짓는 것이 남보다 뛰어나고 간고하며 피를 잡으면 바로 성취하여 전인의 말을 답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글로 써둔 것이 없어서 이 때문에 신문으로서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적다. 바깥으로는 온하고 안으로는 강직하여 진실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비록 달관이나 규요라 하더라도 종일토록 마주대하여 일찍이 그와 더불어 말을 할 수가 없었으나 만약 그 적당한 사람일 때는 비록 위포의 선비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발을 끌고 나아가 맞아들였다.
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항상 농만을 받아 써먹었는데 남의 집을 빌어 살면서도 종신토로 처세함이 둥글고 넓었으며 작은 연구를 가슴에 끼어두지 아니하였다. 다만 익살이 많아 큰 소리를 치니 군자의 겁목하는 위용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그의 단점으로 여겼다. 와, 위트까지 있었구나. 속문은 글을 읽어서 만듭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사제는 역사를 쓰는 재주이다. 간고는 간단하고 예스러웁니다. 위포는 가난한 사람을 형용하는 말이다. 성조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3일 MGN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외방의 향교를 보수하고 제기를 정돈하는 법은 문구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바가 없으나 수령들이 삼가 봉행하지 아니하므로 불가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또 모든 사전에 실려 있는 주현의 사직단, 산천단의 묘위판과 제기, 제복 등의 일체의 여러 가지 일이 날로 더욱 퇴폐하여져 신을 공경하는 뜻을 아주 잃었습니다.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때때로 낭청을 다른 도에 보내어 순심하게 하여 그 삼가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계문에서 파출하게 하며 또 관찰사로 하여금 순행하고 검찰하게 하여 출석하는 데 빈거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4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외호분 피고 여문 등 3인이 와서 조회하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사자를 올리기를 창건대 안누르에게 임명한 엄죽 현감을 파면하고 아울러 이조에서 그를 제수한 실색을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4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김양경이 와서 아뢰기를 신의 처가 본디 부종의 병을 알아왔는데 지금 아주 위독하게 되어 차마 떨치고 길을 떠날 수가 없으니 빌건대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관직에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그를 경기 관찰사로 옮겨서 임명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5일 가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5일 가보 세 번째 기사 형조 정남 김이정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윤대는 문무관이 매달 세 차례씩 용돈으로 돌아가면서 그 관사의 일을 보고 드리는 일이다. 대개 6품 이상이 4인씩 한꺼번에 받았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5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성균관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성균관은 풍화의 근원이므로 예의와 도의가 서로 앞서는 곳인데도 생원, 임지 등이 스승에게 버티어서 대항하였으니 패만하고 무례함이 이미 부당하였습니다. 본당에 이르는 것은 쇠란의 지극한 것이요 상도를 변하게 하는 일인데도 한때의 사스러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이에 친구들과 더불어 마음대로 국학을 떠나 조정을 경멸하였으니 마땅히 엄하게 징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국학에서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징계할 도리가 없으니 청건대 사무라에 추국해 중론하여서 선비의 기풍을 바로잡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권당은 성균관의 유생들이 불평이 있을 때 시위를 하기 위해 다같이 관에서 나가버리던 일이다. 공관이다. 관을 비운다는 말이에요.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5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이조 겸 판서 노사신 등이 사람을 임용하는데 마땅함을 잃었다고 하여 사직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직하지 말게 하였는데 이것은 관원에서 이연 안누 등을 논액하였기 때문이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5일 가보 여섯 번째 기사 증궁이 편찮으니 종묘 사직과 경기의 명산 대천에 기도하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5일 가보 일곱 번째 기사 춘추관에서 세종과 문종의 두 왕조실록을 인쇄하여 바쳤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5일 가보 여덟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5일 가보 아홉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2군 성중 4년 7월 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서 강하기를 마치니 영사 조성문이 아뢰기를 신등이 덕건대 경계의 백성들이 오로지 제초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무릇 농사에는 7월 이전에 3번 제초한 다음이라야 가을거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관찰사와 도사로 하여금 길을 나눠 순심하면서 농사를 권과하게 하소서. 또 근래에 경계의 여러 고을이 조잔하기가 날로 심하여 물건을 조달하는 것이 넉넉하지 못한데 사객을 맞이하고 보내는 비용을 모두 백성에게 책임지워 거두니 소복시킬 방책을 거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둔전은 관가에서 이를 이바지하여 한편으로는 사객을 대접하고 한편으로는 군자의 보탬으로 그 이익이 큰 것입니다. 지금 덕건대 곧남의 아내가 임진의 둔전을 되돌려 받으려고 꾀하여 상언으로 이를 청한다고 하니 만약 한번 이런 실마리가 열리면 그 만류의 패단은 이심이 염려스러울 것입니다. 청컨대 돌려주지 말아서 후일의 패단을 막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였다. 성조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홍약칠을 통정대부 2조 참의로 김수화를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김양경을 겸 경기 관찰사로 김자행을 겸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조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7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서교에 거둥하여 관가하였다. 성조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명하여 경기 진휼사 한 명에게 당표리를 내려주게 하고 전 경기 관찰사 윤계겸에게 마장 일부와 호피 한 장을 내려주게 하고 진휼사의 종사관 박안성 등 사인과 경기도사 양순달에게 각각 높이 한 장과 활 한 장을 내려주게 하였으니 지난 봄에 기민을 진제하는 데 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조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김제의 죄수인 산호 유생이 도망 중에 있는 아우 유봉과 더불어 본주인의 의자 남혁을 구타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니 유봉은 추격해 체포하여 참형에 처하게 하고 초계의 죄수인 백정 이금과 안음의 죄수인 백정 파도의 유오주아미가 초점의 행인을 위협하여 강도질한 죄와 수원의 죄수인 백정 이종만이 행인을 위협하여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니 스교에 의하여 처자는 변방 고을 노비로 영속하게 하며 경주의 죄수인 종 김석삼의 절도를 범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의자는 수양 아들이다. 성조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양경이 하직하였다. 성조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오리기를 대전에는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그늘에 정업원의 여성들이 죽은 중을 위하여 제를 설치하고 사족의 부녀들과 더불어 무리지어 정인사와 성불암에 가서 유숙하기에 이릅니다. 법을 어기고 절에 올라가는 것도 이미 불가한데 하물며 절에서 경숙하는 것이겠습니까? 풍속을 상하게 하고 퇴폐하게 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유사히 내려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거절에 올라간 자들이 누구인가 하니 헌나 윤현손이 아뢰기를 그것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자 전지하기를 그것을 현부로 하여금 정업원의 종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윤현손이 또 아뢰기를 청컨대 이연 안누를 파직시키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경숙은 밥을 지냅니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0일 기하 첫 번째 기사 국기 1일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병조 주화랑 김예원 등 5인이 연대하였다. 김예원이 아뢰기를 근래의 변장이 혹은 아무 사람을 청가하는 바가 있으면 아무 고을의 수령 노릇할 만한 자는 그 청가하는 바에 따라서 그에게 관직을 제수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은 외의 관직을 중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수령의 직임은 중하므로 전조에서 선임하고 주의하는데 변장이 그것을 추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이로 인하여 분경의 풍속이 이루어져 정출 다문할까 두려우니 청컨대 이를 검지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승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 정창순 신숙주 한 명의 최항 김질 윤자운 성봉조가 의논하기를 아랫바대로 따르시되 우후의 맡은 바도 또한 중하므로 아울러 자벽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곤외는 도성의 밖이다. 주인은 전조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일이다. 분경은 벼슬을 얻기 위하여 검문 세가를 찾아다니며 역관운동을 벌이던 일인데 조선조 때는 이 분경 금지를 법제화하였다. 정출 다문은 문외한으로서 정치에 대하여 아는 채 하는 사람이 많음을 말한다. 자벽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이 아래 관리를 추천하여 벼슬 시키는 일이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1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송포 지주와 일기 태수 원희가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쳤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사무대사원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경기에 수군 절도사를 설치하였는데 신등이 생각한데 경기는 한쪽 방면이 바닷가에 있어 만호의 관방이 네 다섯 곳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조종 이래로 관찰사로 하여금 절제사의 일을 겸하여 다스리게 하였으나 아무런 패단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건의하는 자가 계승부 유수로 하여금 병마 절도사를 겸하게 하였으나 이를 시행한 지 몇 년 동안 패단만 있고 유익함이 없었으므로 도로 즉시 정파하였는데 지금 특별히 수군 절도사를 설치하였으니 신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절도사는 당상관으로 관찰사와 더불어 체급이 같고 요좌가 있고 군관이 있으며 그 본영에 물건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호와 비교하여 거의 몇 갑절일 뿐만 아니라 여러 포구와 여러 고을에서 달리와 복역함으로 감사와 비교하여 다만 별 차이가 없을 뿐입니다. 또 황해도 강원도 두 도의 바닷가에는 주구는 경기에 비교하여 여러 갑절인데도 감사 1인 1을 겸임하는데도 족한데 어찌 홀리 경기에서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까? 대제법을 세우면 폐단이 생기고 새로운 법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옛날 법이 편리함만 가지 못합니다. 빌건대 옛날 그대로 하시고 절도사를 설치하지 마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우리나라에서 태평한 세월이 오래 계속되어 방어가 허술하다. 근래도 근데 일본국에서는 병난이 지금 이미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한다. 형세상 반드시 한 사람이 승리하면 한 사람이 패배하는 자가 있을 터이니 그 승리하지 못한 자가 혹시 우리 변경에 와서 침범한다면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감사는 근래 구황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병무를 오로지 다스릴 수가 없으니 이 때문에 절도사를 설치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0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강도의 처자는 예대로 극변의 관노비로 붙이는데 그러나 멀리 본고향을 떠나서 생활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배수에 이르기도 전에 모두 다 도망하여 버립니다. 배수의 수령도 끝까지 찾을 근거가 없어서 끝내 역사를 시키지 못하니 조금도 징계하는 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강도의 처자와 일체에 영속할 사람은 소재하는 고을의 관노비로 붙이게 하고 그 관노비로서 죄를 범하여 영속하는 데 관계되는 자는 다른 고을에 옮겨서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잡범인 경우에는 옛날 그대로 하게 하였다.
성조실호 32권 성종 4년 7월 13일 이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2권 성종 4년 7월 13일 이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2권 성종 4년 7월 13일 이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2권 성종 4년 7월 1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2권 성종 4년 7월 1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경상도 한도는 사무가 다른 도에 비하여 지극히 번잡하여 하루라도 감사가 없을 수 없는데 정효상이 병든 아내를 만나보라는 소명을 받고 나아가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으니 비단 부서와 기회가 미루어질 뿐만 아니라 군기와 옥송과 농무의 여러 가지 일도 또한 반드시 지체될 것입니다. 지금 듣건대 아내의 병이 조금 차도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어버이의 병으로 시약하는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니니 청컨대 즉시 명하에 돌아가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고 이어서 승정원의 명하에 독촉하여 돌아가도록 하였다. 부서는 장부와 문서이고 기회는 회계를 말한다. 성조실호 32권 성종 4년 7월 14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2권 성종 4년 7월 14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2권 성종 4년 7월 1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2권 성종 4년 7월 1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양경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듣건대 도내의 황충이 화곡을 먹어 치운다고 하는데 생각건대 반드시 경이 경계에 도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미처 보고 듣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러 고을의 충제의 다수를 찾아가 물어서 계달하고 또 황충을 잡게 하여 곡식을 해치는 데 이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7월 32권 성종 4년 7월 1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32권 성종 4년 7월 1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1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관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일은 다만 부녀자의 죄만을 다스리도록 하고 그 중과 여승은 논하지 아니하는데 신등이 생각하건대 고려의 말년에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법령이 엄하지 아니하니 사족의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가도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래하기를 때없이 하고 잠자는 곳도 일정한 곳이 없어서 승려와 속인이 뒤섞이고 남녀가 구별이 없는 습속이 이미 이루어지니 태평스레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였으며 여승들은 과부로서 더욱 건방할 길이 없으니 마음대로 행동하고 끓이김이 없었으며 또 어떤 자는 사찰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삼아 음란하고 방종하며 추하고 들어온 소문이 서로 잇따라 높이 귀에 들렸으며 예숙이 날로 그릇되어 나라가 드디어 망하게 되었으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로에게 들어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노한 머리들이 고슴도치처럼 곤두서게 합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조정 이래로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령이 나타나 있으며 또 대전에서도 금제하기를 거듭 밝히고 있으니 그 예를 삼가서 절일을 지키는 것이 세도의 가문에서 해야 할 지극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법이 비록 엄하더라도 관리가 능히 거행하지 못하여 절에 올라가는 풍습을 갑자기 쉽게 바꿀 수가 없으니 어찌 깊이 한탄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씨는 비록 머리를 깎고 여성이 되었다 하나 본래는 벌족의 집안에서 훈신의 아내이었으니 어찌 절에 올라가는 금령을 알지 못하고서 그 무리들을 거느리고 사족의 과부들을 유인하여 성불사, 정인사 등의 절을 왕래하면서 머물러 이틀 밤을 자고 불법한 일을 수창하였겠습니까? 해사당, 정각 등과 같은 무리들이 수종사에 유숙하면서 7, 8일을 지내고 또 도성사에 왕래하였는데 그 수종하는 여승과 그 시비의 수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였으니 그들이 나라의 법을 감히 어기고 방종하며 무법한 것이 이와 같으므로 추단하에서 그 죄를 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인사는 두 임금의 치문에 가까이 있어서 조속으로 정근하고 향화하며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니 엄난하고 더러운 부녀자들을 모아서 혼잡하게 뒤섞여
떠들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주지인 설주는 비록 승행이 없다 하더라도 문의를 조금 아는데 간사하고 교활하기는 남보다 지나치니 어찌 부녀자가 절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과 명침을 함부로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여승과 과부들을 깊이 유혹하여 수일 동안 맞이하여 머무르게 하고 심지어는 승도들로 하여금 그 문을 지키게 하고 노복들이 출입을 금방하게 하여 안팎으로 하여금 격조하게 하였습니다. 흉악하고 간율함이 이와 같았고 방종함이 이와 같았으니 일찍이 국가에 법령이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수종사, 성불사, 도성사 등의 주지승, 설준과 같은 무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처단하여 주의를 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자죄하지 않는다면 중이라고 하고 여승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깎고 장삼을 입은 사악한 무리들이 어찌 징계되겠으며 어찌 기탄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신등은 거기 고려 말년의 풍속이 그 미래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등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천청을 번독하오니 빌건대 위의 항목과 중의 여성들을 추국하여 죄를 정하여서 그 기미를 마구수서 하니 전지하기를. 대전에는 다만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만을 금지하였고 여성들은 금지한 것이 없다 하였다. 친문은 임금의 무드입니다. 성전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6일 을사 두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사헌부 평시서에서 척으로 포화를 준하지 아니하는 것을 엄한하게 금지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외방의 군사로서 선상한 자나 일체의 경력에 응해야 할 사람으로서 각각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값에 따라 매매하여 조석의 끼니 미천을 삼을 자들이 모두 팔 수가 없습니다. 경중의 이익을 꾀하는 무리들이 백단으로 속이고 핍박하여 비록 일척일촌이라도 포화에 준하지 아니하면 그들로 하여금 이를 쓸 수 없도록 하며 금난하는 서리도 또한 이로 인하여 간사한 짓을 하니 백성들이 그 패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는 포화가 비록 길이에 준하지 아니하더라도 각각 그 값의 고하로서 매매하게 하고 금하게 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성, 신숙주, 한명의 홍윤성, 김질 등이 의논하기를 포는 필로서 계산하고 필은 척의 수가 있는 것이 고금의 공통된 제도이니 이익을 꾀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포화를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짧은 포화로서 민간에 있는 것이 많았으므로 기한을 정하여 금지하는 것도 또한 어렵겠습니다. 지금 연척을 허락하여 35척에 준하여 이를 쓴다고 한다면 앞서 짧은 포화를 다 쓰고 다 쓰고 나서는 반드시 다시 짧은 포화를 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법이 길이 행해지고 배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30척에 차지 못하는 것이라면 진시로 필로서 논할 수가 없으니 그 행용하는 데 맡기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7일 병호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니 대사관 정괄이 아래기를 지금 따로 제조 낭청을 설치하고 경복궁을 감독하여 수리하는데 신등이 생각하건대 원래부터 성공감이 있어 공력의 일을 맡아보고 허물어지는 데 따라서 수줍하니 어찌 반드시 따로 제조를 세워 감독하는 일을 맡기겠습니까? 근래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르고 재변이 여러 번 일어나니 시굴 거영은 생각건대 불가할까 합니다. 혼당이나 대창의 역사 같은 것은 부득이하지만 지금 궁궐은 크게 허물어지지도 아니하였는데 급급하게 영선하여 백성들의 힘을 곤핍하게 하는 것은 심히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께서 창건하신 바는 진실로 마땅히 수집하여야 한다. 만약에 작은 패단을 헤아려서 이를 정지하다면 후일에 크게 역사를 해야 할 것이니 그 패단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정괄이 다시 아뢰기를 근래 다만 절에 올라가는 부녀자를 논하여 다스리도록 하였으나 여성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성들도 또한 부녀자인데 대전에서도 비록 다만 부녀자라고 칭하였으나 법을 세운 본의가 어찌 구별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 여성은 모두 사족 출신인데 사사에서 밤을 지새우면 심지어 5, 6일에 이르도록 유련하면서 돌아가기를 잊어버리니 일이 강상에 관계되어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장령 김자정이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여성들이 국가의 검령을 두려워하여 마음대로 사찰에 왕래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만약 징계하지 아니한다면 신은 그들이 스스로 좋은 계책을 얻었다고 하여 뜻대로 행하고 끄리낌이 없을 것이며 음욕의 풍습이 이로 말미암아 날로 더하여질까 두렵습니다. 신은 거기에 통분하는 바이니 청컨대 그 죄를 밝게 바루어서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고 영사 정창손이 아뢰기를 신이 더건대 고려의 말 옆에 중과 여성과 부녀자가 한 곳에 뒤섞여 구분이 없으니 엄난함이 지극하였다고 합니다. 태조와 태종께서 그 폐단을 엄하게 개혁하여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여 풍속을 유지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제 풍속은 이를 허물어 떨이기가 매우 쉬우나 이를 이루기는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엄하게 징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풍속을 크게 허물어 떨일 것이니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하는 것은 그들이 엄난한 짓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때문인데 여성들도 또한 부녀자이니 만약 금방이 없다면 중이 여성과 더불어 서로 왕래하면서 엄난한 행동을 마음대로 하여 그리낌이 없을 것이니 다시 제어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신은 거기에 통분하는데 하물며 그들이 유숙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노복을 물리쳐버리니 그 증상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엄하게 금지하여 풍속을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였다. 시굴 거영은 통감 주연조 35년 조에 이것은 소위 시대가 어려운데도 형통은 모두 여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 주에 시대가 쇠무한데도 도리어 사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성조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1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김자행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더건대 황해도의 백성이 굶주린다고 하니 경은 마음을 다하여 구휼하도록 하라 하니 김자행이 아뢰기를 근래 화국이 무성하다고 하나 다만 신이 보지는 못하였을 뿐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도에서도 또한 충제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모름지기 힘써 황충을 잡아내어 곡식을 해치지 말도록 하라.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1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제조 낭청을 따로 설치하여 장차 경복궁을 크게 수리하려고 하는데 신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춘추전을 살펴보건대 이르기를 백성을 위하여 임금을 세우는 것은 그들을 기르려고 하는 까닭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을 기르는 도리는 그들의 힘을 아끼는 데 있으며 백성의 힘이 족하면 살려서 기르는 일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 백성의 힘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춘추에서 무릇 백성의 힘을 쓸 때는 반드시 이를 기록하였고 그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이 제때가 아니어서 의리를 해치는 것은 진실로 이를 그릇되게 여겼으며 비록 제때하고 또 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기록한 것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야. 나라의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인이 백성의 힘을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뜻을 볼 수 있는데 국가에서 근련 이래로 삼능과 봉선사와 대창과 의묘 등의 큰 역사와 같은 것을 서로 잇따라 일으키니 백성들의 힘이 심히 곤패합니다. 게다가 한발과 수해와 대풍의 재앙이 해마다 없는 해가 없어서 기근이 서로 잇따르니 백성들이 편안히 생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의 농사도 또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은 곧 전하께서 몸을 삼가시고 행동을 닦아서 백성들과 더불어 휴식하여서 하늘의 견책에 답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에 시굴거영하여 크게 궁시를 수리하니 가히 춘추의 백성의 힘을 쓰는 때를 얻었다고 이를만 하겠습니다. 지금 선왕의 궁실의 규모와 제도가 누추하지도 않고 사치하지도 아니하니 이에 더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비가 새거나 기울어져 위험하다면 그것을 수습하는 일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지금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고자 힘써서 크게 공력을 일으킨다면 가히 춘추에 백성의 힘을 쓰는 의리를 얻었다고 이를 만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정에 마땅히 먼저 힘써야 할 바는 오로지 전략 근검하는 한 가지 일뿐이며
공시를 수집하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원컨대 이러한 공사를 정지하여서 백성의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건정전을 고쳐서 칠하는 것은 세종과 세조께서도 모두 이를 하고자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나의 이번 공사는 선왕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뿐이다. 경매로는 이미 기울어져 위험하니 만약 허물어 저버리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에 제목과 기와가 파손되고 허물어져 아무데도 쓸 데가 없게 되지 아니하겠는가. 또 곧 이때를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가을째까지 기다렸다가 경영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전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7일 병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7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8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서거정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전일에 여성들이 주의를 범하는 것을 가지고 추단하도록 청하였는데 엎드려 성상의 교지를 받들건대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하지 하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으나 여성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거기 이르기를 이미 부녀자라면 반드시 일일이 더 줄 것도 없는데 여성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녀자를 금지할 수 있다고 이르지 아니한다며 여성들도 금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뜻이 남녀를 멀리하여 구분하려는 데 있으니 여성을 중에 대하여 구분하여 이르지 아니한다며 그들이 길이 같고 복장이 같아서 뒤섞여 있어도 구분할 수가 없으며 친합하더라도 서로 멀리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여성이 부녀자들과 더불어 대전에서 금지하는 것을 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오히려 건일에 윤씨, 이씨, 황씨 무리와 같은 자가 있어 사찰을 두루 돌아다니며 이틀 밤을 머무르고 유련하면서 방탕하여 예법이 없으니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보고서 비웃게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대정에 의거하여 이들은 무죄라고 논한다면 비단 이들을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꼭 그들에게 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지금의 폐단되는 일은 모두 다 되었는데 머리를 깎고 장삼을 입은 무리들이 몰래 부정한 행동을 하여 풍기를 손상시키고 교화에 험되게 하는 것이 옛날과 비교하여 오히려 갑절이나 됩니다. 태조와 태종께서 고려 말의 중과 여성의 폐단을 거울 삼아 감하여 줄이고 혁파하고 없애거나 억눌러서 적당한 방도를 얻었습니다. 진신의 사족의 집에 중이 되거나 여성이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혹은 간혹 늙은 부인으로 과부가 되어 집을 나가 여성이 되는 자가 일가 친척이 미웃고 나무라는 것과 조정의 무리를 두려워하여 정절과 신의를 스스로 지키고 단육하여 계율을 지킬 뿐입니다. 건년 이래로 기습이 날로 변하여 여성의 무리들이 점차 많아지고 궁벽한 민간과 비밀스러운 땅의 곳곳에 모두 사당이 있어서 그 무리를 긁어 모아 초유를 널리 행하니 실행한 처녀들과 지아비를 저버린 사납고 모진 처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천도하느니 명복을 비느니 하면서 핑계대어 머리를 깎고 절에 몰래 투신하는 자가 그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을 공평하게 상고하거늘 성심껏 불도에 향하는 자는 대개 100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 되며 예법의 건방에 뛰쳐나가서 절실하게 자기 마음대로 엄행을 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부인들이 거처하는 집은 여염이 좌우에 있고 노비가 앞뒤에 있으며 승속이 복장을 달리하고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비록 정욕을 마음대로 풀어보고자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목이 이미 널리 있어서 형체상 또한 행하기가 어렵지만 집을 나가면 중과 여성이 일체이고 복색이 서로 뒤섞여서 노복을 물리치고 친척과 전련하며 출입에 방해되는 것이 없으므로 그 형세가 전일에 비하여 어찌 만배나 더 쉽지 않겠습니까? 부녀자 가운데 보잘것없이 추하게 행동하는 자는 그 신복들과 결탁하고 혹은 점등한다고 일컬고 혹은 천도한다고 일컬으며 혹은 번경한다고 일컬으며 사찰을 두루 다니며 열흘씩이나 유숙하고 방탕하면서 돌아갈 것을 잊어버리니 엄행을 저질러 추악하고 더러운 소문이 자자하여
높이 귀에 들립니다. 지금 거리의 이야기나 마을에 논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무 여성은 모시인데 아무중과 더불어 상종하면서 이름하기는 정리라고 하나 실제로는 당녀이며 이름하기는 고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음부이며 여자가 중의 절에 가고 중이 여자의 집에 가면서 그 종족이 괴이하고 비밀스럽다고 하니 듣는 자가 누구인들 이를 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간통하는 장소에 붙잡은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집도 아니므로 누가 즐겨 찾아내어 고소하겠으며 그들과 더불어 대변하여 원망을 부르고 화를 사겠습니까? 이것이 중과 여성들이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엄란한 행동을 하여 끄리낌이 없는 까닭인 것입니다. 어찌 세상의 도리가 한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록 절에 올라가는 것을 거듭 엄하게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날로 그 죄를 범하는 자가 오히려 그치지 아니할 것이 두려운데 더군다나 여성들을 금지하는 예의에 두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더라도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만류의 패단이 장치 어찌 되겠습니까? 신등은 그에게 지난번에 도징 설련의 무리가 이미 정인사 성불사 가운데 숨어 엎드려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전하께서는 밝은 예단으로서 그 시패를 통찰하시어 한시 빨리 이를 조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근대 위의 항목의 중과 여성들을 추국하여 죄를 정하여서 일국의 시민들의 울분을 풀어주소서 하니 명하여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 신숙주 한 명의 최양 조승문 김질 윤자운이 의논하기를 여성은 곧 부녀자이니 반드시 다시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세울 필요가 없으며 대전의 본의도 또한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아니합니다. 지금 만약 범죄한 바가 나타난다면 유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고 그 정적의 진위와 경중을 보아 논단하게 한다면 뒤에 반드시 죄를 범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헌부에서 아랜 바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윤선 성봉조는 의논하기를 헌부의 사련바는 말의 뜻이 간절하고 지극하며 풍교에 크게 관계되니 아렌바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창수는 의논하기를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으며 여성도 또한 부녀자입니다. 정인사는 곧 선왕의 능침으로 청제하는 곳인데 주지 설준이 사족의 부녀자들을 불러 모아서 엄란한 행동을 하여 거리낌이 없었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지금 추국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졸만 하도록 하시니 편안치 못한 듯합니다. 비록 재산과 종척일지라도 진실로 죄를 범한 바가 있다면 중죄이며 하옥하고 경죄이면 행문하여 공초를 취하여 죄를 주는 것이 예이니 지금 조율하여 죄를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또 지금 절에 올라가는 여성을 만약 사승을 천도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죄를 주지 아니한다면 지금부터 이후로는 사족의 부녀들도 혹 죽은 부모와 지아비를 추천한다고 이끌고 절에 올라가는 자는 금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헌부의 아랫바대로 따라서 엄하게 징치하여 뒷사람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 아울러 설준을 추획하여 논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법을 세우지도 아니하고 죄를 주는 것은 미편하니 여성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아울러 대전에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진시는 벼슬아치의 통칭이다. 정리는 행실이 깨끗한 여자 중을 말한다. 청제는 몸을 깨끗이 하여 제게합니다. 추천은 죽은 사람에게 공덕을 베풀어 명복을 비는 일이다. 성주시로 30여권 성종 4년 7월 18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경주 부윤 홍도상 상주 목사 이전수 밀양부사 임수창 선산부사 권득경 함양군수 김종직 양산군수 김긍륜 함안군수 강숙경은 정적이 특이하니 벼슬 임계가 차서 채차할 때 논상하는 것이 가하다 했다. 정적은 정사를 다스린 공적이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8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충훈부의 쌀에기를 개국공신 흥안군 이제의 적장인 이맹순이 모제인 난신 이중순 때문에 연좌대 안취되었으니 그 아들로 하여금 조상의 뒤를 잇게 하여 이제의 제사를 받들게 하며 좌명공신 완천군 이숙의 아들 이양과 정남공신 연산군 김효성의 아들 김처이와 좌익공신 복천군 권계의 아들 권맹이는 모두 출살되었는데 난신의 친부는 예에 마땅히 연주하되니 청근대 이숙과 김효성과 권계는 그 봉사를 끊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8일 정리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8일 정리 6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백정인 심성이 도망 중에 있는 백정 백산과 상좌, 검동, 잉질지와 더불어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탈한 죄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하니 도망 중에 있는 자는 추격하여 잡아서 참형에 처하되 수교에 의하여 처자는 변방고울의 노비로 영속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8일 정미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9일 무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9일 무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9일 무신 세번째 기사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평안도, 영안도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더건대 경기에 충재가 있다고 하니 다른 도에도 또한 그러할까 염려스럽다. 경들은 그것을 순심하여 속히 황충을 잡도록 하여 곡식에 해를 끼치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9일 무신 네번째 기사 경기 수군 절도사 안인후가 하직하였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9일 무신 5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박승질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건년 이래로 해마다 연달아 흉년이 들었으나 나라에서 큰 역사가 많아서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이면서 휴식하지를 못하는데 거기에다 궁궐의 크게 수리함으로써 거듭 백성들의 힘을 곤패하게 하니 만약 조정의 뜻이라고 한다면 조정께서도 일찍 이를 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하지 아니하였으니 조정께서도 백성들의 힘을 아끼고 중하게 여겼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경혜로는 곧 유연하는 장소이니 더욱 다시 높거나 크게 하여서 전하의 전략하고 검검하는 미덕에 누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노나라 사람들이 장부를 만드니 민자근이 말하기를 옛날 그대로 둔들 어떠하겠는가. 하필 반드시 고쳐 지어야 하겠는가 하였으며 춘추에서도 노나라 장왕 9년에 쓰기를 겨울철에 수수를 준수하였다라고 했는데 대저 겨울철은 농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때이고 수수를 준수라는 것도 또한 적을 방하는 일이므로 불과하지 아니한 것 같은데도 성인께서는 오히려 이를 기롱하여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중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유람하며 경치를 보는 곳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결단을 내려 이러한 역사를 정지하도록 명하시어 공맥을 굳건히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너희들이 힘써 청하니 내가 마땅히 그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유연은 놀이로 하는 잔치이다. 장부는 재화를 넣어두는 창고이고 민자 그는 공자의 제자로 십철의 한 사람이다. 수수는 중국 산동성에 있는 강 이름이다. 준설은 강의 흙을 퍼내어 깊게 하는 일이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9일 무자 6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여천의 죄수인 백정 조막동이 물고한 조영만과 더불어 권만의 집을 위협하여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하니 수교에 의하여 처자는 변방고울의 노비로 영속하게 하이하고 온성의 죄수인 진노 김기와 대장 이여릉이 올적합이 종성에 쳐들어왔을 때 주장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후퇴한 죄는 유리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9일 무신 7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19일 무신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20일 기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32권 성종 4년 7월 20일 기후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서 강하기를 마치니 집이 현석규가 아뢰기를 지금 여승이 절에 올라가는 주의를 다스리지 아니하는데 신등이 상고하건대 중과 여승이 교통하고 서로 왕래하는 자는 과제하여 정력하라고 일찍이 수교한 바 있으니 죄를 다스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듣건대 여승이 수종사에 가서 삼재를 설치하고 삼재가 지난 후에 다른 여성들은 모두 돌아갔는데 오로지 정관과 해사당만이 그대로 머물러 사제를 기다렸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정인사는
성왕의 능침이 설치된 것이므로 다른 사찰에 비할 바가 아닌데 주지인 설준이 비록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찌 국가의 금령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지금 부녀와 여성이 더불어 안연히 마주 앉아서 그들로 하여금 경숙하게 하였고 성도들로 하여금 문을 지키게 하여서 그 수종한 노복들은 물리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정적을 비밀스럽고 괴이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더욱 엄하게 다스려서 후례를 경계하여야 합니다. 고려 말렵에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중과 여성과 부녀자가 교통하고 서로 왕래하여 음욕을 마음대로 행하였으니 그때 절에 올라가서 그를 읽던 어린 선비들이 눈으로 그 사실을 목격하고 후에 달관이 되어서 드디어 건의하여 금령을 만들었으며 우리 조정에서도 그대로 따라 또한 원육전과 송육전에 실려 있어서 지금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이지라는 사람이 있어 국족으로서 달관이었으나 일찍이 반성으로 인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절에 올라갔다가 그 아내가 중과 더불어 간통하고 드디어 그 아내에게 살해당하였는데 그 일이 사책에 실려 있습니다. 참건대 정관과 해사당 등을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법전으로 단죄하고 설준도 또한 마땅히 엄하게 징치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성이 절에 올라가는 것은 대전에 금하는 것이 없는데 어찌 죄를 주겠느냐가 지금부터 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죄 주는 것이 가할 것이다. 만약에 말하기를 여성이 부녀자와 더불어 한 가지라고 한다면 중이 속임과 같겠는가 하였다. 시독관 최한정이 아뢰기를 지금 만약 다만 부녀자에게 죄를 주고 여성을 논하지 않는다면 부녀자 가운데 음행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두 다 머리를 깎고 여성이 될 것이니 청컨대 헌부의 말을 따르도록 하소서 하고 영사 김질도 아뢰기를 신이 본래 설준을 잘 아는데 조금 문자를 알고 있을 뿐이요 조금도 심행이 없는 자입니다. 정인사는 성왕의 능침이 있는 곳이니 여성으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를 설준이 마음대로 달갑게 여겨 청하여 맞이하고 여러 날 동안 묵도록 하기에 이르렀으며 음식과 거처를 한결같이 보통 사람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 끓임이 없는 마음을 알만합니다. 신이 또 듣건대 외방에서도 여성과 중이 같이 한 절에 사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여성이 절에 올라가는 죄를 논하지 아니한다면 기전 안에서는 오히려 돌아보아 그릴 바가 있다 하겠으나 먼 지방의 유백한 땅에서야 누가 금지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를 죄주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영사 윤자운과 지사 임원준도 또한 죄주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경득이 말한 바는 진실로 옳다. 내가 마땅히 대비에게 승품하겠다 하였다. 국족은 종시를 말하고 반승은 중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일이다. 기전은 경기를 말하며 승품은 품신하여 명령을 받습니다. 성조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0일 기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0일 기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황해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듣건대 충해가 날로 자심하다고 하니 가히 염려스럽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충제가 있는 전지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며 구덩이를 파서 그것들로 하여금 다른 전지로 옮겨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충제를 거칠게 할 수도 있다고 하니 경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속히 여러 고을에 유시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0일 기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르게를 삼가 오래의 서례를 살펴보건대 황충과 멸구가 일면 보제를 행하였는데 경중에서는 마보단에 나아가고 주연에서는 성의 동쪽에 나아가 제사를 행한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충제가 임박하면 날짜를 점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경기와 평안도 황해도의 황충과 멸구가 곡식을 해치는 것이 염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경중에서는 오는 22일에 제사를 행하게 하고 여러도에서는 축사의 의주의 책이 송부되거든 관문에 도달한 다음에 제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0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니 검도관 성현이 아뢰기를
신이 일전에 기도하는 일로서 명령을 받들고 경계의 고을에 갔다가 화국이 무성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황충으로 곡식이 손상하여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염려스러우니 고항하는 일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말한 바와 같다면 마땅히 다 조치하여야 한다 하였다. 동지사 홍응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황충이 화곡을 먹어 치우는 것이 평지가 더욱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양천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황충이 뭐를 먹는 것이 매우 빠른데 작은 전지를 먹어 치우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없어졌다고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지의 네 모퉁이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이것들을 묻어버린다면 없앨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 7월 32권 성종 4년 7월 2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중궁이 상당부원군 한 명의 집에 이의하였으니 몸이 편찮았기 때문이었다. 성종 7월 32권 성종 4년 7월 2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양경에게 하서하기를 혹자가 말하기를 본도의 수전과 한전의 화국이 모두 익지 않았으므로 구황이 염려스럽다고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비록 흉년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흉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고 하며 혹자는 말하기를 화국은 지금 이미 성장하여 이삭이 나오는데 비록 간간히 충재가 있다 하더라도 결실할 수가 있다고 하는 등 말하는 바가 같지 아니하여 어느 말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다. 도내의 충재는 지금 어떠한가? 경이 마땅히 상세히 물어보고 아뢰어라. 또 여러 고을에서 과연 흉년에 이를 것 같으면 구항하는 여러 가지 일도 또한 마땅히 미리 먼저 조치하여야 하나 그러나 백성들을 소유스럽게 하여 농사를 피하게 하지는 말라 하였다. 성종 7월 32권 성종 4년 7월 2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정업원의 여성들이 사족의 부녀자들을 맞이하고 청하여 절에 올라가서 유숙하게 이르렀는데 법으로서 이를 결단하면 수창 한자는 여성이 내도 다만 부녀자만을 논하게 되니 법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가령 말하기를 여성은 부녀자의 예가 아니므로 금지하지 아니한 데 둔다고 한다면 여성만이 홀로 부녀자가 아닌 줄을 알지 못하겠으며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엄난하고 실절하여 풍속을 더럽히기 때문인데 그 여성이 엄난하고 실절하는 것도 또한 부녀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면 그만이겠지만 알고서야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으니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만 갖지 못합니다. 비단 이러한 무리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면 후래의 여성들이 뒤섞여서 거처하면서 마음대로 엄난한 행동을 하여 끄리낌이 없이 하는 조짐이 열려지기에 족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지 윤씨는 그 지압이 유자환이 죽어서 미쳐 시체가 나가기도 전에 상사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나가서 여성이 되었으며 그 발인하는 날에 이르러서는 또한 장례에 임하여 지아비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본시 박행하고 절조가 없는 자입니다. 주지로서 모람되게 여성들의 우두머리 자리에 있으니 좋기 부끄럽게 여겨서 마땅히 몸을 닦아 신칙하고 계율대로 행해야 하는데도 지금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런 자를 죄주지 아니한들 나쁜 짓을 하는 무리들을 어찌 징계되겠습니까? 또 정인사의 주지인 설주는 본래 심행이 없는 엄난한 중인데 여성과 부녀자들을 맞이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련하게 하고 주야로 뒤섞여 거처하게 하며 승인들로 하여금 문을 지키게 하여서 비록 그 노복이라 할지라도 그 하는 짓을 엿보지 못하게 하여 그 종족이 괴이하고 비밀스럽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중간의 일은 가히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히 끝까지 그 정상을 힐문하여 그 죄를 엄하게 징계하여 하는데도 특별히 명령하여 국문을 조율하지 말게 하시니 신등은 마음이 아픕니다. 비록 훈구와 종척의 대신이 범한 바라 할지라도 반드시 추국하여 주의 안에 의가하여 조율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 엄난한 중을 대우하는 것이 종척의 대신보다도 지나치니 실로 미편합니다. 청컨대 모두 추국하도록 허락하여 법대로 이를 결단하여 여러 사람의 이목을 통쾌하게 하여서 풍속을 바로잡으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정인사는 곧 선왕의 능침이 있는 곳이므로 엄난한 중들이 하루라도 거처할 만한 곳이 아니니 즉시 명하여 그들을 내쳐서 더럽고 추잡한 군원을 끊어 없애게 하소서. 또 세종조에는 부녀자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는 실행하는 자로서 논하였으며 방한이 지극히 엄하였습니다. 지금 신윤동의 아내 이씨는
공신의 후손으로서 특별히 용서를 받아서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는데 그 엄란한 풍속을 방지하는 데 어떠하겠습니까? 청컨대 아울러 법대로 논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세종조의 부녀자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를 실절하는 것으로 논하였는데 그때 절에 올라가는 부녀자들은 모두 공신의 후손이라 해 특별히 주의를 가하지는 않았다. 지금 이 부녀자들도 또한 공신인가들에게 내가 죄를 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다만 너희들이 힘써 청하기 때문에 소국을 받아서 이를 징계하겠다. 또 이 시는 공신의 후손이고 영해군의 장모 인가들에게 특별히 죄 주지 말도록 하였으며 설주는 이미 조율하도록 하였으니 또 어찌 죄를 더하겠는가 하였다. 방하는 하지 못하게 막는 범위이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1일 경술 5번째 기사. 금년에 충제가 있어 화곡이 무성하지 못하다. 그러나 배릉은 폐지할 수가 없으니 그 나머지 양로와 강무 등의 일은 정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지금 온 원상과 영의정에게 의논하여서 아뢰어라 하므로 정창성 추회항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성상께서 저기 한 후 처음으로 고도에 거둥하신다면 양로의 이해는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강무는 사냥하는 것이 아니고 곧 무사를 강하는 것이니 무엇이 방해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영의정의 의논을 기다렸다가 이를 처리하겠다 하고 곧 주서를 보내 영의정 신숙주를 그 집으로 찾아가서 묻게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침수된 곳과 충제가 곡식을 해친 곳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을에 풍년이 올지 흉년이 올지는 미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을거지가 부실하다면 파오달의 5, 6곳은 모두 경계에서 공판함으로 거동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흉년이 아니라면 개성의 고도는 부로가 있는 곳이니 양로연은 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배릉한 후에 서울로 돌아올 때에 파평산 등지와 같은 데서 2-3번 타위하여서 행군을 시험하는 것도 또한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선지하기를 다만 배릉만을 행하고 강문은 정지하는 것이 가하겠다 하였다. 배릉은 선대의 왕릉에 참배하는 일이다. 강문은 1년에 2번 봄철과 가을철에 행하는 행사이다. 지정한 장소에 장수와 군사와 백성들을 모아 임금이 주장하여 사냥하며 아울러 무예를 연습하던 일이다. 타위는 사냥을 말하는데 여진들은 대개 몰이하여 짐승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였다. 성조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의영구 영 김준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조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0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종친부, 의정부, 충훈부 6조에서 중궁의 이어소에 문안하였다. 이어소는 임금이나 왕비가 임시로 옮겨가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0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법이라는 것은 인정에 따라서 이를 만드는 것인데 선원께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이를 만세에 행하여도 폐단이 없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대전 남녀 사이의 정욕의 감정은 사람마다 쉽게 범하는 바인데 중과 여성에 있어서는 더욱 심하니 형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남녀가 7살이면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수숙이 친히 물건을 주고 받지도 아니하는 등 비록 한 가족 안에서 친절한 자리라도 원혐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유박불수하여 강상을 어지럽힌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배우자도 없고 짝도 없는 중과 여성들이 사사로이 스스로 왕래하면서 뒤섞여 거처하여 남녀의 구별이 없는데도 서로 범하지 아니한다고 이르니 어찌 인정에 가깝겠습니까? 가령 호라비가 있어 과부의 집에서 가서 순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고 과부가 호라비의 집에 가서 며칠씩 묵으며 서로 상종하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정들과 신의를 지킨다 스스로 지킨다 하고 나는 색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고 한들 그것이 사람들의 의욕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길에 올라가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거듭 밝히고 엄하게 규찰을 더하여도 오히려 더럽혀진 풍속을 쉽게 갑자기 고칠 수가 없을까 두려운데
만약에 대전에 금령이 없다고 논하여 내버려 두고 묻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진실로 이른바 원숭이에게 나무에 올라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법은 간사한 것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간사한 자는 오히려 많은데도 법에서는 간사한 자를 막지 아니하니 패가 장차 어찌 되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한데 대전에 실린 바의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어찌 홀로 속인만을 가리키고 여성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조종조 여성이 절에 올라가다가 죄를 받은 자가 많은데 어찌 홀로 오늘에 왔어야 비로소 의심하는 것이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조종의 법을 받으시고 아래로는 여망을 따르시어 위의 항목의 중과 여성들의 죄상을 추문하여 논정하시고 일국의 신민들로 하여금 전하께서 초정에 있어 영명하게 과단하여 이단에 혹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도의를 만회하시는 훌륭한 마음씨를 환히 알도록 하소서. 신등이 당시의 중과 여성들이 엄란한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패단을 목격하고 마땅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우매함을 무릅쓰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때 장령 김자정이 차자를 가지고 오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eng견하고 하교하기를 내가 원전에 실린 바를 보니 여성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아우러 금지하였는데 세조조에서 대전을 개천할 때에 다만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을 기록하였을 뿐이요 여성은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더군다나 대왕 대비께서 친히 세조의 교지를 전하시기를 중과 여성은 일체이니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의지가 정령하시고 대전 안에서도 처음에 여성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었는데도 지금 갑자기 이를 죄준다면 불가하지 아니하겠는가? 지금 너가 차자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초정에 있어서 영명하게 과단하여 이단에 혹하지 아니하는 것을 환히 알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불법은 옛날부터 있었으므로 순봉할 수가 없다가 하더라도 또한 헐뜯어 배척할 수도 없으니 이를 내버려 두고 도외시할 뿐이다 하였다. 김자정이 아뢰기를 대전의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고 여성도 역시 부녀자인데 어찌 따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비단 신 등의 보는 것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보는 바가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상의 교지를 듣고서야 곧 여성과 부녀자가 차이가 있으며 대전의 뜻은 홀로 부녀자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수숙은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를 이릅니다. 원혐은 혐의스러운 일을 멀리합니다. 유박, 불수는 더럽고 엄난하여 남녀의 분별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성중시로 32권 성중 4년 7월 22일 신의 6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양경을 불러 도내의 충죄를 물으니 김양경이 아뢰기를 신이 통진, 김포, 검천, 교화, 고양 등의 고을을 두루 살펴보니 충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한데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며 본래 듣건대 광주 등지의 고을에는 처음으로 충죄가 있었다 합니다. 구황하는 여러 가지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초식은 신이 이미 포치하였고 그 나머지 구황하는 잔물은 신이 마땅히 가을철을 기다려서 다시 아뢰겠습니다. 함으로 전지하기를 경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라 하였다.